자, 오늘 마지막 소식은 국회 공수처 설치 문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어제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한 이야기부터 보고 한번 지나가겠습니다. 민주당 발목 잡히거나 실기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공수처 출범에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했고요. 법사위원장 통합당에 응하지 않으면 법 개정의 명분이 된다는 이야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공수처 출범을 위한 첫 발을 떼겠다는 것이고 언제든 일을 할 수 있을 때 일을 하겠다는 거죠. 공수처법에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근데 작년에 법을 통과시킬 때 법 발효 시한을 올해 법을 통과시킬 때 법 발효 시한을 6개월 뒤인 7월 15일로 해서 7월 15일부터는 공수처법이 발효가 되고요. 발효된 공수처법을 집행할 공수처가 필요합니다. 공수처를 만들려면 공수처장이 필요하고요. 공수처장을 뽑으려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되는 겁니다. 7명으로 구성하는데 그중에 2명을 야당 교섭단체 몫으로 배정을 해서 야당이 반대하는 인사, 즉 6명의 동의가 있어야 대통령이 2명의 후보 추천을 할 수 있거든요. 즉 야당이 반대하는 인사는 공수처장이 추천하지 않겠다라는 견제장치를 잘 만들어 놓은 것이죠. 야당 교섭단체 미래통합당이 참여해야 공수처 출범이 가능한 것이 현재 상황인데요. 미래통합당은 또 이제 와서 7월 15일이 지나면 공수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해서 일하지 않는 국회는 어떻게 운영하는지의 모범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미래통합당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대책이 없는 정당이라는 말씀 말고 드릴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이해찬 대표는 특단의 대책으로 법 개정도 불사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저는 법 개정을 지금 당장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이야기한 바가 있고요. 일단 여당이 2명 구성하기로 되어 있는 추천위원들을 먼저 추천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그리고 통합당 추천이 안 된 상태 5명을 모아서 통합당의 참여를 기다려야죠. 그러는 과정에서 국민 여론이 만들어지면, 그렇게 되면 미래통합당도 어쩔 수 없이 협상에 응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공수처법이 절차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고 위헌이라고 보고 있다라고 하면서 헌법 소원 판결을 기다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또 아무것도 안 하고 뒷대를 잡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끈질기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국회의원들 정말 놀랍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는 좀 앞으로 지켜봐야겠지만 당장은 미래통합당이 안 하겠다고 하면 방법이 없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출범하지도 않은 공수처의 법을 고쳐가면서까지 여당이 단독적으로 공수처를 만들었을 경우에 그 출범의 정당성을 훼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은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문제는 조금 참고 여론의 흐름을 보면서 문제를 풀어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입장입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지금 공수처가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통장 한번 까여본 적이 없는 검사들의 비위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공수처가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질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검찰을 개혁하고 비위 공무원들을 잡아들이는 목적으로 공수처를 만들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합니다. 지금 세간의 이야기들, 특히 야당과 보수 언론이 공수처를 사용해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야당이나 검사를 탄압하려고 한다는 프레임에 절대 휘말려서 안 됩니다. 아주 공정하고 중립적인 인사가 공수처장을 맡고, 그리고 누가 보아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검사들과 고위공무원들에 대한 비리를 찾아내고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을 밟는 것이 저는 우선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정말 수사기관이 이래서 필요했구나. 고위공직자들이 이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구나. 특히나 진경준 검사에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뇌물에 가까운 120여 원을 통장에 넣고도 배짱 좋게 검사장을 맡았던 그 검사 집단의 도덕 불감증, 이 법에 대한 무질,
깰 수 있는 것이 바로 공수처이기 때문에 지금 무리해서 야당의 동의 없이 공수처를 만드는 것은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대해선 여론의 지지와 흐름이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7월 15일 모든 준비를 마쳐놓고 야당의 합류를 기다리면서 여론을 통해서 압박하는 과정 밟아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미래통합당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어서 빨리 복귀해서 이 문제에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이렇게 호소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7월 3일 아침부터 옳은 소리 아침올소 방송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동지 접속자가 900명을 넘어섰네요.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런 추세라고 하면 아침마다 방송을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게 한번 고정으로 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모든 구독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구독도 많이 눌러주십시오. 지금 구독자가 약간 정체 기간에 있는데요. 좀 더 많은 분들께 좋은 소식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치연구소 싱크와이의 소장, 열린민주당 당대변인 김성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